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그냥 회사에서 제가 일하면서 많이 써본 그런 함수들, 단축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샘플로 예시로 데이터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맨 윗줄은 제목줄이라고 할게요. 제목줄이라고 하고 이 A, B, C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어, 우리나라 말로는 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하는데 컬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가로줄은 우리나라 말로는 행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로우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익숙한 로우라고 좀 사용해서 말을 할게요. 이 제목줄에는 이제 저희 데이터들에 대한 그런 값들의 기준 이름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순번, 이름, 순번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일, 뭐, 뭐 뭐가 있을까요? 특징, 색상, 특징 그리고 돈, 소지금이라고 할게요. 순번 1, 2, 3, 4, 5번이 있어요. 이름은 그냥 갑, 을, 병, 정, 잘 기억이 안 나니까 4번까지 할게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리고 4월 1일이 있어요.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소지금은 갑은 10,000원 있고 을은 5,000원, 병은 7,000원, 정은 8,000원으로 할게요. 이 갑을병정들이 갖고 있는 총 금액의 합계는 이때 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겠죠. sum하고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 닫아주면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직관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sum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A 키를 같이 눌러주세요. 이런 창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지금 넘버 1의 범위를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긁어서 범위를 넣어주면 되세요. 쉽죠? 그리고 이거 보통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쉼표를 넣어가지고 회계 단위로 맞춰주거든요. 이것도 방법이 이걸 누르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를 넣고 싶을 때 이 컬럼 2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와 숫자 1번을 같이 누르게 되면 이런 서식 창이 나타나요. 여기서 회계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걸 누르고 컨트롤 1 눌러서 원하는 그런 방식들로 바꿀 수도 있고 통화 뭐 이런 것도 있고 숫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컨트롤 1은 셀 서식을 불러오는 단축키예요. 네, 두 가지 배웠죠. 지금 단축키는 함수는 한 가지를 배웠고 sum 예. 그리고 평균은 average라는 걸 쓸 거예요. 갑을병정이 갖고 있는 소지금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은 average를 이용해서 컨트롤 A 그리고 average 얘도 똑같이 범위를 넣어주고 확인.
7,500원이 나오죠. 여기 7,500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주 쓰는 게 V룩업이라는 걸 좀 자주 써요. 이 V룩업이 있고 또 H룩업이라고 있는데 하는 이 기능들이 조금은 달라요. 일단 V룩업이 많이 쓰니까 V룩업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데이터가 기준이 되는데 이 데이터가 있고 또 다른 별도의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데, 순번은 뭐 중요하잖아요. 이런 건 이름, 갑이 어떤 색깔인지, 을이 어떤 색깔인지, 병이 어떤 색깔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갑, 을, 병, 정. 색상 특징. 이렇게 있을 때 이건 데이터가 적으니까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때는 그 내용을 찾아오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겠죠. 이거 이름 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얘에 대한 뭐 색상을 알고 싶다던가, 음, 뭐 이런 이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SFG라는 값에 대한 색상을 알고 싶어요. 값 SFG 병정. 이럴 때 사용하는 게 V룩업이에요. V룩업. 자, 컨트롤 A를 누르고 V룩업 밸류. V룩업 밸류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값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하는 그 대상을 눌러주고, 이 테이블 어레이는 그 값이 있는 이 데이터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긴 지금 값이 기준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값이 있는 건 이름이니까 이름이 있는 그 셀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해서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서 절대값으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컬럼 인덱스는 제가 찾고 있는 그 값이 어디 있는지 여기를 기준으로 1번, 2번, 3번에 있거든요. 근데 3이라고 해주세요. 그걸 레인지 룩업은 일치하는 값을 원하기 때문에 0을 넣어주시면 돼요. 확인. 그럼 값은 빨강이 나왔죠. 그리고 SFG는 여기 모서리를 잡고 아래로 내리면 다크 그레이가 나왔어요. SFG는 다크 그레이다.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까 그 절대값을 여기 지금 측정을 해줬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B1, 2, 22라는 이 값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죠. 이 지금 어 조건만 숫자가 지금 행이 바뀌니까 바뀌는 거고, 이걸 절대값을 지정을 해주지 않고 여기를 누르고 긁어내리게 되면은 이 범위도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긁었을 때 이렇게 범위가 바뀌게 되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얘는 정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을은 노랑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값을 가져오지 못하게 돼요. 을이 지금 이 범위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절대값을 지정을 해주시고 복사를 하셔야 돼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브이로그업에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데이터의 값을 보여주게 돼요. 만약에 sfg라는 애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지금 퍼플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여기 지금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맨 위에 있는 sfg에다가 영어로 핑크라고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핑크로 바뀌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브이로그업은 맨 위에 거를 가져온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꼭 반드시. 기준이 같으면 맨 위의 값만 불러온다. 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좀 해볼 건데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날짜, 품목, 수량, 단가, 공급, 가액 이러고 있어요. 날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품목은 과일로 할게요. 사과, 포도, 사과, 사과, 포도, 딸기, 사과, 딸기, 배, 배, 사과, 사과. 수량은 제가 좀 마음대로 넣을게요. 단가. 자, 단가도 지금 한번 아까 그 썼던 브이로그업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사과는 1,000원, 3,000원, 포도는 2,000원, 딸기는 1,000원, 배는 4,000원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단가들을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 는 브이로그업 대상을 집어주고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그 범위를 지정해 준 다음에 F4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이 데이터 기준으로 2번 0 확인 그 다음에 긁어주면 단가들이 다 들어오죠. 공급가액은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각각의 품목들에 대한 품목들에 대해서 공급가액들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함수가 있어요. 는 SUMIF라는 게 있고 SUMIFS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SUMIF 말고 SUMIFS로 알려드릴게요. SUMIF는 조건이 하나일 때만 쓸 수가 있고 SUMIFS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이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sum ifs로 할게요. 이 sum range는 이 집계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범위를 잡아주고, criteria range는 이 품목들이 찾아가야 되는 기존 그 컬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B를 잡아주시고, 이 조건 값인 이 사과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이 사과에 대한 납품 수량이 총 납품 수량, 납품 금액이 잡힌 거예요. 그걸 긁어주게 되면은 이 각각 품목별로 납품이 얼마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 합계를 해보면은 129 5천, 여기도 129 5천, 129만 5천원. 자,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품목을 사과만 조회를 했을 때 이 금액에 대한 합계가 122 122만 7천원 맞죠? 네, 이렇게 검증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이 필터도 자동으로 걸 수가 있어요. 아니, 자동이 아니고 단축키로 걸 수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L 키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L 키, 컨트롤 시프트 L. 이건 I가 아니고 L이에요. 헷갈릴 수가 있어서 대문자로 표시해 드릴게요. 우리 시트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컨트롤 키와 페이지 업 다운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시트 이동 왼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페이지 다운 이동 오른쪽.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시트를 추가해야 될 때는 시프트 F12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시트가 막 추가가 돼요. 네,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딸기에 대한 행을 지우고 싶으면은 컨트롤 키랑 키보드에 있는 마이너스 키를 같이 누르시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단축키를 키보드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C를 하게 되면은 이 날짜가 전부 삭제가 될 거고, 이렇게 R을 누르고 지우게 되면은 행이 지워지게 되는 거죠. 위쪽으로 밀기는 당연히 이렇게 하나만 날라갈 거고,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컨트롤 키 더하기 마이너스 키. 행 또는 열 삭제. 그래서 결국에는 sum ifs는 조건에 맞는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도 만약에 10월 1일은 지금 2개가 있는데, 이 10월 1일에 대한 이 사과들의 공급 가액을 합하게 되면 지금 12,0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사과도 단가가 3,000원이지만 납품 합계가 만약에 조건이
두 개일 때 사과이고, 그리고 날짜가 날짜가 10월 1일일 때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여기 날짜를 셀 값이 아니고 직접 입력하고 싶으시다면은 데이트, 년, 월, 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날짜는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써보시면 익숙해지겠지만 찾아볼 때는 구글에서 엑셀 날짜 변환 함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세요. 지금 서미프스도 해봤고 썸도 해봤고 평균도 해봤고 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예요. 이게 하신 분은 여기까지만 듣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이룩업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브이룩업 같은 경우는 이 컬럼을 2번이라고 제가 지정을 했어요. 지금 요 범위에서 제가 두 번째라고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이만큼이 아니고 이만큼을 잡게 됐을 때 자동으로 이 단가라는 게 일치하면은 이 브이룩업이 동작하게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매치라는 함수를 써주셔야 돼요. 이 2번 이 컬럼 2번이 들어간 정보 자리에.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매치를 넣고 매치에 대한 이런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 가로를 눌렀을 때 그럼 이 룩업 밸류라는 거는 제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얘가 될 거고 컴마 룩업 어레이의 이 부분은 이 제목줄의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일치되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가로를 닫아 주세요. 지금 가로가 여기서 시작한 건 빨간색끼리 묶이고 검은색끼리 묶이죠. 이것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얘도 지금 보라색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 범위가 정해지지 그 달러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은데 앞에 이 절대 표시처럼 이 여기 값을 입력하고 아래로 이게 긁어내리게 되면은 여기 뒤에 1번 이게 행이거든요. 이게 값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내용을 일단 지우고 좀 D1, D2, D3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보라색 기준이 틀어지고 이 초록색도 기준이 제목줄 기준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따라서 이 1번도 고정해주고 얘도 이 행을 고정을 해주세요. 달러 표시로. 그리고 긁어내리게 되면은 값이 잘 들어오게 되죠. 이 브이로그를 매치를 이용해서 좀 동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치라는 함수는 일치하는 값이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레프트, 미드, 라이트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레프트는 왼쪽을 기준으로 값을 가져오는 거고, 미드는 제가 원하는 부분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리고 라이트는 오른쪽 기준에서 값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라고 있을 때는 레프트 텍스트를 정해주고 범위를 두 번째 걸 갖고 오고 싶다. 아니, 두 번째까지,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까지. 그럼 2를 넣고 하면 가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드 텍스트를 넣어주고, 시작 번호는 세 번째 거부터 네 번째 거까지가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번째 기준으로 마가 나오는 거죠. 네. 아니, 3번, 2번 했을 때 다와 라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서 가져올 때는 이렇게. 가나다라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다 이게 숫자들을 넣어줬잖아요. 이런 것들은 find 함수를 같이 쓰게 되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좀 find. 여기서 이제 다라는 글자가 몇 번째가 있는지 찾고 싶다고 했을 때 찾고 싶은 값이 다였고, 이 문자는 앞뒤로 큰 따옴표를 넣어주세요. 오류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시작 번호는 생략해도 되고 1로 시작해 주셔도 되세요. 앞에서부터 갖고 오게 할 거면. 그러면은 다라는 값이 세 번째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3을 이 함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바꿔볼게요. 이 3을 지우고. 똑같죠? 잘 나옵니다. 이 find를 응용하면 이 2번이라는 숫자도 계산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나중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렌이라는 함수는 이 문자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5개라고. 그럼 이걸 응용하게 되면은 이 2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로 알아본 게 레프트, 미드, 라이트, 렌, 파인드. 있는 위치 찾기, 셀 안에 있는 값을 길이, 알아내기. 오른쪽부터 n번째까지 추출. 왼쪽부터 n번째까지 추출. 특정 위치에서 n개 추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